요양원 창업하고 싶은데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신가요? 토지 매입하고 신축하면 20억, 30억은 기본이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 빈 건물을 싸게 사서 요양원으로 만들면 어떨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로 폐 건물을 사서 49인 요양원과 100인 주간보호센터 만들고 계신 대표님의 생생한 사례,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지 국회의원 서천 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건축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불과 6, 7년 전만 해도 50인 규모 요양원을 신축하는데 15, 16억에도 가능한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25억도 모자랍니다. 자재비, 인건비 다 올랐거든요. 토지에 신축하는 기존 요양원의 방식은 이제 대표님들께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고민에 빠지세요. 요양원 하고는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시정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폐허 속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경매를 통해서요. 빈 상가나 유휴 건물을 저렴하게 취득해서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로 개조하는 전략. 이게 지금 높은 부동산 수익 잠재력을 지닌 매력적인 투자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매로 건물 사면 싸니까 무조건 이득 아니야? 아닙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복잡성, 그리고 법적 규제를 수반합니다. 경매라는 자산의 낮은 취득 비용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경매 자체의 위험성을 제외하고도 용도 변경, 건축법, 소방법, 장애인 편의법, 노인복지법, 이런 상충하는 법률들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 하는 막대한 추가 비용과 행정적인 장벽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매로 건물을 싸게 샀는데 나중에 리모델링 비용이 폭탄처럼 나오면 어떡하지? 결국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숨겨진 비용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건축법, 소방법, 노인복지법. 나는 이런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이게 전문성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사례는 잘된 케이스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 아니야? 실패하면 나는 빚만 떠안는 거 아닌가? 투자 실패 위험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모든 의심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경남 지역에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건물을 입찰을 해서 49인 요양원 100인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고 있는 실제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지역까지 완벽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지정 심사 전이라서 민원이 걸릴까봐, 민원 소재 때문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의심, 법률이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고 나 같은 초보자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대표님 혼자서 다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못할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팀을 구성해서 함께하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 경남 대표님도 처음엔 건물 안에 들어가 볼 수조차 없었어요. 왜냐면 이 건물 자체 내부에 그 경매 전에 볼 수도 없게끔 막아놨고, 그 다음에 방치돼 있어서 열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표님과 저희 국회의원 우리 그 같이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실제 건물 보이는 그 뒷산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 건물 층고는 어떻게 될까? 저 창문 저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저거 요양원으로 가능할까? 저거? 이런 생각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고 있었고, 주차장 공간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저거 주차장 공간 이거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체크를 뒷산에서 실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대표님 혼자였다면 당연히 뭐 포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대표님은 요양원조차도 원래는 이제 주간보호센터만 하려고 하셨던 거고, 요양원도 사실 생각을 크게 안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국회의원 그리고 대표님 전문 건축사 이렇게 이제 한 팀이 되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각 법률 요건을 문제가 계속 튀어나왔거든요. 그거를 좀 매칭시켜 나갔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 확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부터 해가지고 관할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 용도 변경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사전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물들에서 이 노유자 시설, 요양원을 바꿀 때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특히 이제 경매라는 게 내가 실제 매매를 하는 건데 잘못하면 그 비용만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선결적인 준비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주차 부지라든지 이런 부설적인 시설 이런 것들도 계획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팀 단위로 해서 최소화하려고 초반부터 꼼꼼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경매를 받고 나면 이 모든 절차나 타당성 평가는 사실 시작일 뿐이에요. 내부의 창은 어떻게 할지, 뭐 벽체는 해야 말아야 될지, 외부 벽은 어떻게 할지, 철거를 전체를 해야 될지, 일부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 크기가 괜찮은지, 소방, 장애인 시설, 허가 싸움이 진행이 되거든요. 전문 건축사님이 계신 상태에서 저희 국회의원 그리고 대표님이 한 팀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혼자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팀을 구성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함께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저희 국회의원랑 무조건 함께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의심 해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매로 샀다가 리모델링 비용이 건물값보다 더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완전 낭패잖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경매 투자의 핵심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과 함께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수익성 검토를 철저히 한 거예요. 경매 전에요. 바로 입찰하지 않고 한 두 번 정도 유찰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건물 취득 비용하고 예상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인허가 비용까지 총 투자액이 이 지역에서 신축했을 때 들은 비용의 7, 80% 최소니까 20% 정도는 내가 이득이 보겠고 우리 대표님이 적어도 한 4억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효과가 명확할 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매를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는 신축보다는 저렴한 금액, 꽤나 많은 이득을 처음부터 보고 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리모델링 비용도 그냥 뭐 평당 얼마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전에 이제 그 전문 건축사하고 같이 내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각각 항목별로 견적을 기본을 일단 뽑았습니다. 기본 뽑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바꿀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일단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했다가 여기는 벽체 철거 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얼마. 엘리베이터 교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얼마. 소방 시설은 지금 있긴 한데 요거 30년이나 됐어.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 이런 금액들이 착착착착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비용을 산출을 하면 처음엔 되게 복잡해 보여도 어느 정도 이게 가늠이 됩니다. 예. 사실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최대한 물론 뭐 계속 다 바꾸는 형식으로 그 견적을 다 보기는 하지만 최대한 지적이 안 나오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나 이게 이 실제 감독 나왔을 때 지적이 나오지 않는 정도 그 최소한이 있어요. 돈 투자하는 최소한. 그래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해야 투자금이 줄어들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아껴가지고 어르신들 프로그램에서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략은 쓸 돈은 쓰고 쓰지 않을 돈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경매 받고 나서도 공사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더 들어가네? 이런 일이 좀 덜 생기더라도 처음부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심. 나는 건축법도 모르고 소방법도 모르고 나는 요양원 운영이나 잘하고 싶은데 이런 전문 분야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사실 뭐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님은 사실 요양원을 잘 운영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건축법, 소방법, 노인복지법 이런 건 각 분야 전문가의 사실 몫입니다. 대표님은 CEO입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그 슈퍼맨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배치하고 직원들을 배치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축법 관련 사항은 전문 건축사한테 문의를 하셨고요. 그거랑 이제 상충되는 뭐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상의를 하셨고, 그래서 또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 그 전문 업체에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각각 전문가들을 잘 배치를 해서 역할을 나누고 그에 맞춰가지고 의사결정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획 설계라고 해가지고 각 층의 내부를 어떻게 꾸밀까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이거 대표님이 구획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수익성을 우선시할까, 아니면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의 사용성을 우선시할까, 아니면 수익성과 사용성을 같이 잡을까, 이런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저희 국회와 같은 회사에서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B는 저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대표님은 B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니까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이 경남권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저희는 항상 뭐 수익성을 좀 더 이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위에 거실이 있는 요양원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거실이 있는 요양원 그리고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요양원으로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소급자의 만족도를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당장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도 대기자가 몰려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부 같은 비용을 내고서 입소하시는데 이왕이면 생활하기 좋은 요양원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대표님은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핵심 의사결정을 계속하는데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과 저희가 한 팀이 되어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들을 이제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의심을 하시는 게 당연해요. 네 번째 의심. 성공 사례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실패하면 나는 그냥 망하는 건데, 빚더미 않는 건데, 정말 안전한 투자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안전한 투자 없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다 리스크를 수반하는 거예요. 뭐 경매를 하실 때도 리스크가 있는 거고, 내부 용도 변경을 할 때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실패하는 사례를 잘 살펴보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대표님이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진행한 경우예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자체하고도 원활한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그냥 예단하시면 안 되거든요. 에이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대충 이 정도면 들겠지. 용도 변경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책임도 안 지시고 그냥 리스크도 하나도 안 지시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네, 그런 생각이시면 사업을 하시려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예, 특히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지역인데도 모르고 그냥 경매를 받아버리는 경우 그러고 나서 전화 주시면요 이거 정말 답이 없어요. 예, 아무리 리모델링 여러분이 하셔도요 법적으로 요양으로 쓸 수가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반대로 성공하는 케이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 하나예요. 뭐냐?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대표님도 경매 전에 국회와 함께 타당성 검토를 먼저 마쳤어요. 사실은 이 건물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맞춘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요양시설 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는가 그리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 용도 지역인가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대비해서 수익성이 나오는가 요거 되게 중요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주차장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부설 시설 확보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들을 다 체크를 한 이후에 경매에 참여한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매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경매가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사실은. 예, 왜냐면 어쨌든 이 투자 대비 수익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경매가를 낮추는 게 맞는 거고요.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죠. 이 계산을 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게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회 유차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가격이 적정선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기 취득가가 남았기 때문에 버퍼 그러니까 여유분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작정 투자하면 위험을 하지만 철저한 사전 검토, 전문가 팀을 구축하고 협업을 하고 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하면 실패 확률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실패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공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님과 한 일, 경매 매물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 요양시설 수요가 있는가를 먼저 파악합니다. 노인 인구, 기존 요양시설 공급 현황, 대기자 수, 그다음에 지역 경제 수준 등을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제 수준 같은 걸 왜 보냐면 프리미엄 요양원으로 가야 되냐, 일반 요양원으로 가야 되냐, 우리가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경매 매물을 찾을 거예요. 예, 경남 지역에서 요양시설 수요가 많다는 걸, 이 지역이 많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지역에서 경매 나온 물건 중에서 요양원으로 전환 가능한 건물을 찾은 거죠. 물론 뭐 경매만 본 건 아니에요. 경매 보면서 매매 뭐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건물을 찾았죠. 그리고 이제 경매 전에 반드시 여러 번 건물을 직접 가서 대표님도 여러 번 보셔야 되고 저희도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겉에서라도 이렇게 봤던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문 때에는 관리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서 내부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건물 안에 보면서 층고, 청구를 또 어느 정도 할지, 그다음에 창문 위치, 벽지 상태, 엘리베이터 유무, 뭐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전문 건축사가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1차, 2차, 3차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현장 조사가 다 끝나면 실제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받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항목을 항목별로 이제 산출을 합니다. 창호공사 비용 얼마 비용, 뭐 벽자 철거는 얼마 들어간다, 재설치는 얼마 들어간다, 엘리베이터 교체 얼마 들어간다, 소방시설 이렇게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항목들로 다 뽑아서 총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을 다 썼을 때 우리 신축으로 따졌을 때 한 20% 정도는 이득을 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신축하는 게 낫죠. 물론 토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 검토가 끝난 다음에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참여를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1차, 2차, 3차 유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적정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입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잡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거 2년이 아닌 거죠. 그 건물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한 달, 두 달 동안 살펴보가지고 요거를 내가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내 건물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투자 비용을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자,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그 이후로 진짜 시작은 그 이유입니다. 예, 용도 변경 신청도 해야 되고 건축 허가, 소방 허가, 장애인 편의시설 심사, 복지가 심사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지 오픈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심사를 다 받고 나서도 막 손댈 때가 많아요. 예. 현재 진행 중인 이 건도 내부 공사 기본 다 끝내고 이제 복지과 지정 심사 요건을 만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오픈되고 나서 제가 오픈 이후에 영상 한번 더 정확한 위치까지 다 해드릴 텐데요. 예, 각 실의 물품, 뭐 프로그램 운영, 뭐 영양을 위한 조리실 운영, 이런 그 세부적인 세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조율과 심사 과정이 필요하니까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건물로 시작된 이 요양원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이고, 그리고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도 좀 잡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안 좋은 요양원들, 심지어 정말 7년, 8년, 10년 된 요양원들을 너무나도 비싼 가격에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과정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겪어보는 그 가치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하라면 저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영상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경매로 시작해서 좋은 구조의 요양원 주간보센터를 만들어가는 한 사례를 제가 좀 수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이 시기에 물론 경매 이후 리모델링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제대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면 보석을 폐허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 메시지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함께하면 가능하다. 전문 건축사, 소방 전문가, 노인복지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님 비전과 의지가 합쳐지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경남 지역의 대표님처럼요. 만약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첫 번째 단계니까요. 영상 아래 댓글로 경매 요양원 관심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고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고민, 그리고 타당성 검토, 수익성 분석, 경매 매물 분석 이런 것들까지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국혀 천천박사입니다. 이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 정말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 창업하시는 이 대표님 응원하는 댓글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